대표의 사과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법 왜곡죄 상정 30분 전 또 땜질,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제부터 지금 국회에선 계속 필리버스터하고 필리버스터 이 24시간 끝나면 법안 하나 또 올리고 또 끝나면 다시 또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또 법안 올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상정이 된 건 이른바 법 왜곡죄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상정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 전에 급하게 민주당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총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요. 백승하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코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개혁 법안 3가지에 대해서 지금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의총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수정안으로 올렸어요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안으로 했습니다라는 브리핑 후에 한 30분 뒤에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는 30분 전 이거 땜질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정환 교수님. 이거 사실상 추후 개정이 예고된 거 아니야라는 취지입니다. 네,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필요성, 상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법원, 특히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해제 사유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식으로 판결할 거야 정말?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법 왜곡죄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필요성과 상징성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법을 왜곡할 의도나 목적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점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성, 현실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헌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100% 설득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위헌 심판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를 잘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위헌 심판을 넘어선다 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혁이라 그러면은 개혁의 대상자들이 악소리 못하고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 해석했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특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네.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무죄받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 공범으로 하면은 유죄였는데 그럼 이것도 법 왜곡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보니 상징적 의미로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올 거다. 그런 점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게 이 당 내부에서도 지금 완전히 설득이 안 된 상태로 좀 설익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다. 나중에 뭔가 다른 문제들이 또 불거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안에서도 지금 제대로 설득이 안 됐다라는 얘기 김용민 의원 어제 의총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도 따라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느닷없이 뭐 당에서 수정안 해서 만들었으니까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법사위 간사죠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상임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허수아비예요.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걸 바로 또 여기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이게 누가 이렇게 이 핸드폰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살짝 볼까요? 법 왜곡죄가 수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나오고 있죠. 근데 저 위에 보입니까? 김용민 16시 12분 로텐더홀. 네. 보통 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있으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해서 들은 게 좀 전에 김용민 의원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땐 기자들이 다 받아요 이거를. 무슨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회사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을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박수현 대변인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용민 의원이 법 왜곡죄가 수정이 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의총 끝나고 얘기를 했네요. 조금 전에 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이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대체 뭘 어떻게 수정을 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수정한 주요 내용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처벌 대상이 왼쪽은 이 원래 내용, 그리고 여기 색깔이 바뀐 게 이제 이 수정한 내용이에요. 보면 여기 볼까요? 법관 검사 대상에서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살짝 좀 더 구체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서 합리적 범인의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이걸 좀 추가했다.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누구의 논리와 누구의 경험칙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사실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삭제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는데 왜 바꾼 거예요? 라고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수정한 거는 임 변호사님, 이거는 위헌 소지 없습니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왜곡이라는 단어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은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내가 이 법에 적용될 수 있구나, 내가 이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겠구나가 명확해야 되는데 왜곡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을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 법관의 내심의 의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거 처벌까지 가려면 이 내심의 의사 어떻게 확인할 건지 이 자체가 너무나도 모호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납득할 만한 사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현재 갖고 있는 법으로도 처벌과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왜곡죄는요, 이 구성 자체가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미 다른 제도나 법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가 현재로서도 매우 많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위헌 소지가 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된 안을 봐도 좀 있다라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 안 됩니다. 위헌적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게 오늘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오늘 오후 한 5시쯤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끝나고 아마도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김동원 위원장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되면 바로 이제 위헌 제청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수순이 갈 겁니다. 이 시점은 지금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요. 네. 이것은 뭐 위헌 소지가 글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100%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니까 일정한 정도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요. 이것은 시작부터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합니다. 왜 이 법 왜곡죄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작년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때 3일 뒤부터 법 왜곡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왜 이게 왜곡이란 말, 이 대한민국 초유의 사법사상 초유의 이름까지 왜곡이란 말이 들어갔는데요. 누가 왜곡을 판단을 합니까?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판단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위헌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1년에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게 대략 한 60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판검사를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이런 그 상황. 글쎄요, 아까 김정은 우리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부당 판결죄라는 그런 그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독소 조항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좀 과하게 메시지 치면 거의 100% 위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오늘 아직 법이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게 또 오늘 오후 5시에 실제 표결로 바로 들어갈 거냐도 주목해볼 이 부분이긴 해요. 사실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의총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게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이 법사위원들 단톡방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무슨 문자를 올렸느냐? 볼까요? 지금 법사위원 방이죠. 참가자 9명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당시 원내와도 상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왜 매번 이럽니까? 이거 상임위 중심주의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다들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힘을 좀 모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먼저 추미애 위원장. 아니 만들면 법원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데 이걸 왜 미리 겁먹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용민 의원. 법사위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세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 나도 법사위원장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당대표가 또 한 번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박창환 교수님, 좀 정청래 대표가 좀 생각보다 좀 자주 센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좀 사과도 좀 바로바로 하는 면도 없잖아 있으면 이번이 첫 사과가 아니긴 하거든요. 네, 저도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당 선언을 네. 당 내부 토론 없이 선언 먼저 했다가 리더십의 훼손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을 갑자기 입법하기 30분 전에 수정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로 또다시 구설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정무적인 감각이 더 발현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법 순서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 왜곡죄 때문에 네. 다른 사법개혁 2개의 법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공감대가 있고 그 법의 대상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수긍하는 법이 뭐냐 하면 대법관 증언에 대한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 이 네. 부분은 국민들은 환호하지만 법관들은 조금 대법원은 또 반대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순서를 갖다가 대법관 증언 먼저 하고 그 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하고 맨 마지막에 법 왜곡죄를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진정성, 국민적인 공감대, 당 내의 논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다 벌 수도 있었는데 왜 논란이 되는 법 왜곡죄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무적인 감각이 좀 발현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도 좀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법사위랑 정청래 대표랑 약간 뭐지 왜 안 맞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때도 법사위에서 먼저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몰랐어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뭐 나도 생각이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수순으로 갔었죠. 그래서 아니 원내도 모르는 상임위 통과가 이게 맞는 거야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저희가 아마 기사로 다뤘던 것 같아요. 정청래도 못 말리는 추미애 뭐 이런 기사를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추미애 위원장이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 왜곡죄 관련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잠깐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지금 관련해서 지금 필리버스터의 이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이었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바뀐 상황이다라는 건데 어제 오후 4시 38분에 상정이 됐어요. 그럼 24시간이면 오늘 오후 4시 38분이면 이제 종결 표결로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요거 짧게 박 교수님. 오늘 4시 38분 종결 표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법 왜곡죄 표결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표결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정안까지 의총을 거쳐서 나왔고 네. 그것을 갖다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갖다가 민주당이 외쳐왔는데
그 첫 출발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일처리 과정 순서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만 네. 일단은 의도, 그러니까 법 왜곡죄의 필요성, 상징성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아마도 강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내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까지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또 잠깐 스톱하고 좀 더 논의할게요. 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통과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